3월이 시작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뉴스 내용으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조만간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2차 협상을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들이 쏟아지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대폭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마냥 2배 이상을 상승시켜 버렸는데요. 이렇게 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화폐인 루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억지로 러시아 대통령 푸틴께서 가격을 억지로 끌어올리려고 지금 현재 금리를 대폭 인상을 했지만 이러한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 군대 세력을 악마 집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이 서포터로 파병을 보내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무기와 군수 물자는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전 세계에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중단하라고 각 나라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나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는 더 이제 전쟁은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러시아 푸틴께서는 얼굴에다가 강철 철판을 깔고 계속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러시아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각 나라 중앙화폐는 상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나라의 화폐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소식에 비트코인이 41K를 넘어서 반등을 했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2차 협상이고 1차 협상 때 푸틴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항복을 하라고 계속 권유를 했고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항복은 절대 할 수 없다. 항복 이외에 어떤 협상이든 충분히 할 생각이 있으니 다른 협상을 원하면 제시를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두 사이에 대한 의견이 이제 결여가 되면서 첫 번째 협상이 실패를 했는데요. 그 후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계속적으로 무기와 군수 물자를 지원을 받으면서 저항이 강해지다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의외의 당황을 하다 보니 지금 다시 한번 2차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암호화폐를 지금 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를 기부한다는 것은 현재 그만큼 돈을 기부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돈 대신에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종이처럼 쓸모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현재 지금 암호화폐를 지금 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기부가 되고 있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암호화폐의 비전이 엄청나게 미래에는 많이 활용도가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나더라도 암호화폐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고 전쟁이 안 나면 또 안 나는 대로 그걸로 호재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났을 때 당시에는 공포 분위기로 인해서 가격적인 부분이 떨어졌을지 몰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을 서서히 느끼는 중인 거죠. 물론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조금씩 알게 되었겠지만 암호화폐나 혹은 주식과 관련된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시장을 전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전쟁 같은 상황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이 불쌍한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생기다 보니까 지원을 해보자 하고 암호화폐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암호화폐를 접하고 있고 러시아 사람들도 본인들의 나라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암호화폐로 계속적으로 교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가치가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잘 버텨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이슈 5가지에 대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에서 스위프트 국제결제망에서 배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러시아 스위프트 국제결제망을 배제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화폐이기 때문인데요. 암호화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스위프트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암호화폐가 없는 세상에서 스위프트를 배제시켰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서 아마 전쟁을 그만한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굳이 은행에 가서 스위프트를 통해서 해외 송금을 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은 암호화폐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에서도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스위프트 쪽으로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 타격은 있을지어도 향후 지폐화폐보다 디지털 화폐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스위프트는 쓸모가 없어지게 되겠죠. 리플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스위프트 대체용으로 ODL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듯이 암호화폐가 전체적으로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스위프트를 배제한다라는 게 러시아 측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이 갈지 몰라도 푸틴도 이러한 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 나기 이전에 암호화폐를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사용할 거라는 내용들까지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타격을 줄 수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다는 것에 대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도 3월 FOMC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분명히 내용이 언급되면서 이 같은 경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리 인상은 섣불리 못할 거라 보고 있고 어쩌면 동결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봅니다. 전 세계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악순환까지 겹쳐서 더더욱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비농업 고용 건수인데요. 3월달에 이제 미국에 관련돼서 고용지표 실업률 또한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3월 4일날 고용지표율은 현재 450K를 예측하고 있고 전에 비해서 더 낮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높게 나와야 희망적이긴 하나 낮게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일하기를 꺼려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가격적인 부분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 4일 발표가 예측값 또한 이전보다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일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2014년 이후로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가 넘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서 출퇴근을 할 때 자차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름값이 미쳤다고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미 1,900원이 넘는 곳 또한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폭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달 FOMC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마찬가지로 당연히 전쟁이 났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던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암호화폐에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암호화폐 가격은 내일 또 한 번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 바이든이 러시아에서 스위프트를 배제하고 비트코인 또한 제재할 거라는 검토가 나왔는데요. 이 뉴스를 보면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 중앙정부에서 만든 시스템 체계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원하면 배제시킬 수 있겠지만 암호화폐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 탈중앙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배제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법적 규제 안에서 그것을 규제시킬 수야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암호화폐를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는 조금 어이가 없는 뉴스라고 생각이 드네요. 코인베이스에서 러시아 사용자 거래 전면 금지를 안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에서도 러시아 사람들 거래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내용이 나왔고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는 다른 나라 대통령이 그 나라에게 금지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바이든이 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 라고 돌려서 말하는 거와 비슷한 맥락이죠. 미국의 법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우리 법을 따라라 뭐 이런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도 금지를 안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거래소에서도 과연 금지를 할까요? 절대적으로 금지를 할 수 없겠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암호화폐의 가치가 정말로 진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는 무조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를 심도 있게 공부하신 분들은 그 가치에 대해서 정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클 셀러처럼 절대적으로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이 내려오면 좋은 기회다 하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고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안 났을 때 그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금처럼 암호화폐 또한 같은 방향을 10년, 20년 계속해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분 마진 거래, 즉 매수, 매도, 양방향 단타 매매를 하기에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진 않지만 현물 거래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1분 마진 거래를 하면서 항상 구독자분들과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무리한 마틴 매매가 아닌 같은 금액으로 진입하는 고정 진입을 통해서 월 700에서 1000만원의 수익률로 따지면 80% 이상의 수익을 매달 인증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실시간 타점 공유방과 단타 어조지표 및 교육 자료들이 있는 공부방을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란 하단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